저는 6년째 쳐다보기만 했던 정체불명의 얼룩이 묻은 회사에서 절대 바꿔주지 않던 그 싸구려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김 부장님이 늘 짓던 반은 찡그리고 반은 웃는 듯한 그 표정으로 서류철을 책상 너머로 밀어주셨죠. 저는 열어보기도 전에 그 안의 내용을 알 수 있었습니다. 12번째 승진 누락 통보. 12번 수석 컨설턴트 자리로 가는 길에서 12번이나 미끄러졌고 이번에는 누가 그 자리를 차지했는지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최윤아 씨, 입사한 지 8개월 된 신입이었죠. 8개월이야, 서연 씨. 알겠어? 김 부장님은 마치 우리가 비밀을 공유하는 공범이라도 되는 것처럼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4분기는 임원 인사를 단행하기에 좋은 시기가 아니야. 하지만 내년 봄 승진 명단에는 서연 씨 이름을 가장 먼저 올려놨어. 저는 그 말을 믿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11번 동안 거의 똑같은 말을 듣지 않았던 것처럼 2018년부터 제 대신 승진한 모든 사람들을 제가 직접 교육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그리고 바로 그때 저 자신도 놀랄 만한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불쾌한 조소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웃음이었죠. 다 끝났어. 나 이제 무너졌어. 라고 말하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김 부장님의 얼굴이 기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의 전매 특허인 고객은 왕이라는 미소가 무너져 내렸죠. 뭐가 그렇게 웃기지? 네. 저는 웃음을 멈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제가 웃기죠. 부장님 말을 12번이나 믿었으니까요. 모든 것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아, 잠시만요. 제 소개를 먼저 해야겠네요. 저는 박서연입니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저는 33살이었고 벡터 컨설팅이라는 부티크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의료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혁신을 다뤘습니다. 거창하게 들리죠. 6년 동안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6년 동안 밤 11시에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을 때 전화하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6년 동안 저는 대체 불가능한 인재라는 말을 들었지만 정작 승진시키기에는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이 엉망진창인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들기 전에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혹시 죽어라 일하는데도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하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는지 공유해주세요. 솔직히 말해서 저만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거든요. 그리고 믿으세요. 이 이야기는 저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갈 겁니다. 자, 다시 그 사무실로 돌아가 보죠. 그 순간 저는 평정심을 되찾고 김 부장님에게 저는 팀을 위하는 사람이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제자리로 돌아갔죠. 새로 나온 수석 컨설턴트 명함을 눈에 띄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밀고 있는 최윤아 씨 옆을 지나쳤습니다. 거의 3년 전에 제 것이 되었어야 할 직함이었죠. 상황을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벡터 컨설팅은 소위 빅사 출신 세 남자가 설립한 회사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가족이다 같은 분위기를 내세웠죠. 김 부장님은 6번째 직원이었습니다. 저는 23번째 직원이었고 회사가 시장에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애쓰던 시절에 채용되었습니다. 저는 회사 보고 시스템의 절반을 자동화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가 도입 중간에 갑자기 퇴사했을 때 최대 고객사였던 메디코어를 구해냈습니다. 저는 보통 주 60시간을 일했습니다. 매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성과를 냈습니다. 단순히 승진해서 누락된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유를 댔죠. 늘 새로운 핑계가 있었습니다. 고객 대면 경험이 더 필요해. 저는 그 경험을 쌓았습니다. 리더십을 보여줘야 해. 저는 팀을 이끌었습니다. 기술 전문성을 더 키워야 해. 저는 그들이 도입하는 모든 새로운 시스템의 자격증을 땄습니다. 제가 모든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할 때마다 그들은 계속해서 몇 번이고 골대를 옮겼습니다. 그러는 동안 제 주변 사람들은 승진했습니다. 마감일을 밥 먹듯 어기면서도 김 부장님과 골프 치러 다니던 이 대리. 제 도움 없이는 엑셀 대시보드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했지만
컨설팅 본부장과 절친이었던 윤 과장, 그리고 이제는 최윤아 씨. 그녀의 가장 큰 자격 요건은 우리 대표님과 같은 SKY MBA 출신이라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제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제가 매력이 부족한가, 사내 정치에 서툰가, 성별이 문제인가, 출신이 문제인가. 저는 그 암호를 풀기 위해 정말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곳에 앉아 최윤아 씨가 새직함을 뽐내는 것을 보면서 무언가 탁 하고 끊어졌습니다. 암호 따위는 없었습니다. 시스템은 그냥 조작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실력과 공로가 중요하다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불리하게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새벽 2시에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하며 언니인 서진이에게 전화했고 언니는 1시간 동안 제 하소연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언니는 모든 것을 바꾼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럼 그만둬. 그냥 그만둘 수는 없어. 제가 말했습니다. 6년이나 쏟아부었단 말이야. 그건 네 아내 매몰 비용의 오류가 말하는 거야. 언니는 경제학자였습니다. 항상 경제 이론으로 제 인생의 문제를 진단했죠.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저는 반박했습니다. 취업 시장도 어렵고 돈도 피라니 서연아. 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다른 직장을 구하라고 한 게 아니야. 그만두라고. 네가 가진 최고의 것을 그들에게 주는 걸 멈추라는 뜻이야. 신경 쓰는 걸 멈춰. 너를 인정해줄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걸 그만두라고. 저는 그 말을 잠시 곱씹었습니다. 그건 내 성격이 아니야. 제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네가 되어야 할 사람의 성격일지도 모르지. 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언니의 말, 이미 나를 무시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6년을 허비했다는 사실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무언가가 단단해졌습니다.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아는 것이 많았습니다. 벡터 컨설팅이 그들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에서 주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었죠. 어떤 고객이 떠나기 직전인지 알았습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일정보다 뒤처지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해 모든 시체가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12번의 승진 탈락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5개의 주요 고객 계약을 유지하는 접착제는 바로 저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복도에서 김 부장님에게 미소를 지었고 최윤아 씨를 축하해 주었으며 프로젝트 팀들의 다급한 이메일에 답장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변해 있었습니다. 6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누구에게도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든 모든 프로세스, 제가 고안한 모든 임시 방편, 제가 구해낸 모든 고객 관계를 저는 이 모든 것을 개인 디지털 노트북에 정리했습니다. 회사 서버가 아닌 제 개인 클라우드에 말이죠. 그리고 저는 대체 불가능성 지도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회사가 저에게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중요한 연결 지점이 어디인지,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데 어떤 고객이 벡터 컨설팅이 아닌 구체적으로 저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었습니다. 계산적이고 심지어 차갑게 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맞습니다. 하지만 12번의 거절은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12번이나 당신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는 것,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빌어먹게도 잘 알고 있을 때 말이죠. 그것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6개월을 주었습니다. 제가 조용한 퇴출이라고 부르게 된 것을 실행할 6개월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일만 하는 조용한 퇴사가 아니었습니다. 1, 2, 3, 4 아니요. 저는 계속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제 목표는 바뀌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승진을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일했습니다.
1단계는 저 자신을 더욱 대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필수적이었죠. 저는 가장 어려운 고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자원했습니다. 불을 꺼야 할 때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최대 고객사인 메디코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은 벡터의 지원 라인이 아니라 저에게 직접 전화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았고 불필요한 의존성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이미 존재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저를 자리매김했고 그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2단계는 비상 탈출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회사로 이직한 전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포트폴리오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이력서가 아니라 포트폴리오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른 직장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위한 기반을 닦고 있었습니다. 3단계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저는 참여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했습니다. 저는 김 부장님이 회의에서 제 아이디어를 가로챌 때 더 이상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원진 점심 식사에 초대받지 못했을 때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벡터를 6년의 삶을 바친 회사가 아니라 다음 단계를 위한 발판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계획의 4개월 차쯤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또 누군가를 승진시킨 것입니다. 행운의 숫자 13이었죠. 이번에는 강민준 씨였습니다. 입사 2년 차에 그의 가장 큰 자격 요건은 아주 높은 자신감을 동반한 공격적인 평범함이었습니다. 보통 때라면 이 일은 저를 무너뜨렸겠지만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그를 축하했습니다. 김 부장님은 제 반응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는 눈물이 나 적어도 제가 나중에 그의 사무실에 찾아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묻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 계획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5개월째가 되자 저는 월급 없이 6개월을 버틸 수 있는 충분한 돈을 모았습니다. 저는 개인 사업자를 등록했습니다. 아직은 서류상으로만요. 이때쯤 저는 소상공인 대출을 확보했고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벡터의 두 고객과 매우 조심스럽고 사적인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빼내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요. 저는 단지 도움이 되고 질문에 답하고 통찰력을 제공하며 벡터라는 우산 밖에서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12번째 거절 후 정확히 6개월 만에 저는 예약 없이 김 부장님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저 퇴사합니다. 저는 사직서를 그의 책상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3초 동안 대여섯 가지의 다른 표정을 거쳐갔습니다. 충격, 불신, 분노, 두려움, 그리고 마침내 제가 기다렸던 것, 바로 공황이었습니다. 자네가 그만둘 수는 없어. 그가 말했습니다. 우린 지금 메디코어 도입 프로젝트 중이잖아. 자네가 헬스케어 파트너스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고 자네가 필요해. 저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법적으로 2주의 인수인계 기간이 있습니다. 사직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승진 때문인가? 그건 논의할 수 있어. 곧 3분기인데 내가 자네를 위해 힘썼다고.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요, 부장님. 이건 협상이 아닙니다. 저는 떠납니다. 이제 이야기는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저의 6개월간의 치밀한 계획이 결실을 보기 시작하는 부분, 그들이 마침내 무엇을 잃고 있는지 깨닫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숨을 좀 골라야겠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면 심장이 뛰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포기하기 직전까지 갔는지 떠오릅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거는 대신 이 편안한 불행 속에 머물도록 스스로를 설득할 뻔한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자,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신가요? 제가 한 일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 복수가 어떻게 단순히 달콤한 것을 넘어 지속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믿으세요. 그들이 애원하는 것을 보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의 2주간의 인수인계 기간은 완전한 혼돈이었습니다. 저는 직장이 그렇게 화려하게 무너지는 것을 본 적이 없었고 이 모든 쇼를 맨 앞줄에서 관람했죠. 처음에 김 부장님은 파트너들에게 저를 쉽게 대체할 수 있다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는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고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는 박서연 씨의 기여는 귀중했지만 우리는 견고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그가 얼마나 틀렸는지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저조차도 지난 몇 년 동안 벡터의 인프라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을 제가 조용히 구축했는지 잊고 있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해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고치며 보냈던 그 모든 밤들. 공식적인 절차가 엉망이었기 때문에 제가 만들었던 모든 임시 방편들. 마치 제가 6년 동안 회사를 테이프와 의지력으로 버티게 한 것 같았습니다. 인수인계 3일째가 되자 공황 상태가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김 부장님은 제가 하는 모든 것을 문서화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매일 지식 전달 회의를 잡았습니다. 심지어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제 후임자를 위한 교육 자료를 만들어줄 수 있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 컨설팅 비용은 시간당 30만 원입니다.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그의 표정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마치 제가 그에게 맏아들을 달라고 제안한 것 같았죠. 자, 자네는 여기서 일하잖아.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앞으로 11일 동안만요. 제가 정정해 주었습니다. 그는 물론 파트너들에게 불평했지만 그들은 이미 공황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메디코어, 우리의 가장 큰 고객이 제가 떠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IT 이사님인 이 이사님이 벡터의 대표님인 박 대표님께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대표님 비서인 지은 씨가 점심시간에 말해줘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박서연 씨가 우리 계정을 담당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재검토해야겠습니다. 지은 씨가 테이블 너머로 속삭였습니다. 박 대표님이 그렇게 땀 흘리는 거 처음 봤어요. 첫째 주가 끝날 무렵 그들은 첫 번째 제안을 했습니다. 김 부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고 거기에는 박 대표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네의 회사에 대한 가치에 대해 논의했네. 박 대표님이 말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제가 6년 동안 그들에게 말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발견인 것처럼요. 우리는 자네에게 즉시 수석 컨설턴트 직책과 15%의 연봉 인상을 제안하고 싶네. 저는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제가 애원했던 승진이 제가 문을 나서는 순간 갑자기 가능해진 것입니다. 제안은 감사하지만 제가 말했습니다. 이미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그들은 충격받은 듯 보였습니다. 마치 벡터 외에 저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처럼요. 뭘 원하나? 박 대표님이 물었습니다. 20%까지 올려줄 수 있네. 돈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건 사실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돈 문제였죠. 저는 몇 년 동안 제대로 된 보수를 받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중, 인정, 그리고 12번 연속으로 저를 가치 없게 여긴 곳에서 단 하루도 더 보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둘째 주가 시작되자 상황은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저만이 고칠 방법을 아는 시스템들이 고장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은 구체적으로 저를 찾으며 전화했습니다. 헬스케어 파트너스 프로젝트는 일정보다 뒤처졌고 아무도 제가 만든 맞춤형 보고 대시보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두 번째 제안을 했습니다. 한 단계를 건너뛴 시니어 매니저 직책, 30%의 연봉 인상, 그리고 임원회의의 한 자리를요. 저는 다시 거절했습니다. 자네는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고 있어. 김 부장님이 말했습니다. 그의 가식적인 미소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6년이에요, 부장님. 제가 대답했습니다. 바로잡을 시간이 6년이나 있었어요. 10일째 되던 날 박 대표님이 직접 제 자리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가격을 말해봐.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하는 건 뭐든지. 이사급, 프로젝트 선택권, 재택근무. 제발 남아만 주게. 아주 잠깐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사급이라니. 벡터에서 꿈꿨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돈은 제 인생을 바꿀 것이고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12번의 거절이 떠올랐습니다. 12번이나 제가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2번이나 저보다 자격이 없는 누군가가 제가 받아야 할 승진을 안고 떠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날, 저는 저 자신조차 놀라게 한 일을 했습니다. 저는 프로페셔널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이 요청한 모든 것, 모든 문서, 모든 연락처, 모든 프로젝트 현황을 전달했습니다. 저는 다리를 불태우지 않았고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떠났습니다. 제가 사무실 화분과 머그컵이 담긴 슬픈 상자를 들고 나갈 때 김 부장님이 로비에서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자네는 실수하는 거야. 그가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6개월도 못 버틸 걸. 저는 그저 미소 지었습니다. 두고 보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야기는 전환됩니다. 왜냐하면 제 복수는 극적으로 퇴사하거나 그들을 공황 상태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것이 즐겁기는 했지만요. 제 복수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제가 말했던 그 2명의 불만족스러운 고객, 제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던 그들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벡터를 떠난 다음 날, 저는 그들 모두와 공식적인 미팅을 가졌습니다. 벡터의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제 자신의 컨설팅 회사인 인사이트 솔루션의 창립자이자 대표로서 말이죠. 일주일 후 메디코어는 벡터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저와 계약했습니다. 제가 작업하던 도입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전체 프로젝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요. 박 대표님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분노에 차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이건 자네의 경업금지 계약 위반이야. 그가 소리쳤습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경업금지 계약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567 서류를 확인해 보세요. 그는 침묵했습니다. 제가 옳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6년 동안의 서류 작업 속에서 그들은 어찌 된 일인지 제가 경업금지 부칙에 서명하도록 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수백만, 아니 수억 원의 손실을 입힌 실수였죠. 3주 후 헬스케어 파트너스가 뒤를 따랐습니다. 그들의 운영이사는 나중에 제게 말해주길 그들이 벡터의 계약 해지를 통보했을 때 박 대표님이 가격을 40%나 깎아주겠다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3개월째가 되자 저는 5명의 고객을 확보했습니다. 3명은 벡터에서, 2명은 소개를 통해 새로 온 고객이었습니다. 저는 벡터에서 벌던 것의 3배를 벌고 있었습니다. 저는 첫 직원인 지수 씨를 고용했습니다. 이전 회사에서 저평가되었던 뛰어난 분석가였죠. 가장 좋았던 점은 더 이상 주 60시간을 일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8, 9. 저는 경계를 설정했습니다. 제 가치만큼의 돈을 받았습니다. 고장 난 것을 수리하는 대신 처음부터 제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5개월째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윤아 씨, 기억나시나요? 12번째 승진자. 그녀가 링크드인을 통해 제게 연락해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불행해요. 그녀가 라떼를 초조하게 저으며 고백했습니다. 거기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어요. 아무도 자기가 뭘 하는지 몰라요. 메디코어 계정은 재앙 수준이고 김 부장님은 자기 자신 빼고 모든 사람을 탓하고 있어요. 저는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저를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마치 내부의 적처럼 이야기해요. 그녀가 계속했습니다. 박 대표님은 사실상 회의에서 당신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당신이 있을 때 모든 것이 어떻게 돌아갔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멈출 수도 없어요.
저는 약간의 만족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지만 또한 슬픔도 느꼈습니다. 여전히 그곳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슬픔. 제가 결코 제 가치를 보지 못할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려 헛되이 보낸 6년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 밑에서 일하고 싶어요. 저는 커피를 뿜을 뻔했습니다. 미안해요. 이상하다는 거 알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안 된다고 해도 이해할게요. 하지만 당신은 단 몇 달 만에 놀라운 것을 만들어냈어요. 당신을 존중하는 고객들과 함께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저는 그녀의 얼굴을 살피며 속임수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종류의 기업 스파이 행위일까? 제 고객 목록을 알아내려는 속임수일까? 하지만 제가 본 것은 탈진, 그리고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무언가였습니다. 자신의 일에 대해 인정받고 싶은 절박한 필요성이었습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제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해봅시다. 벡터를 떠난 지 정확히 6개월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받았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 씨, 박 대표일세. 심장이 받는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얘기 좀 해야겠네. 그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네. 분기 실적이 5년 만에 최악이야. 자네가 떠난 이후로 7명의 고객을 더 잃었어. 저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자네가 돌아왔으면 좋겠네.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자네가 지금 받는 연봉이 얼마든 맞춰주겠네. 2배로. 이사급, 회사 지분, 원하는 건 뭐든지. 저는 눈을 감고 그 순간을 음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유효성의 확인, 인정, 제가 내내 옳았다는 증명. 하지만 너무 늦게 왔습니다. 제안은 감사합니다. 저는 그들의 이전 제안을 거절할 때 썼던 말을 반복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관심 없습니다. 우리는 절박하네. 그가 인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그냥 와서 만나서 자네의 조건을 말해주게. 바로 그때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복수의 환상은 항상 그들이 저에게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고 제가 제 조건에 따라 의기양양하게 동의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자 저는 어떤 돈이나 어떤 직책으로도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더 나은 것, 제 자신의 것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유감입니다, 대표님. 저는 놀랍게도 진심으로 말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표님도 그러셔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제 책상, 제 진짜 책상, 문에 제 회사 이름이 붙어 있는 제 진짜 사무실에 앉아 울었습니다. 슬픔의 눈물도 분노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안도감, 해방감, 제가 부족하다는 느낌으로 보낸 6년에 대한 최종적인 작별이었습니다. 오늘날 인사이트 솔루션에는 17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매년 매출을 2배로 늘렸습니다. 우리는 고객, 프로젝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까다롭게 선택합니다. 최윤아 씨는 이제 제 고객 담당 이사입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독성이 강한 사무실에 갇혀 있지 않을 때 사실은 뛰어난 전문가였습니다. 지수 씨는 우리 분석 부서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박 대표님의 전 비서였던 지은 씨를 우리 운영 관리자로 고용했습니다. 벡터는 여전히 사업을 하고 있지만 대규모로 축소되었습니다. 김 부장님은 작년에 해고되었습니다. 박 대표님은 6개월 전에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합병을 제안했죠.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복수는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는 것도 심지어 저 혼자 성공적인 무언가를 만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제가 그들의 승인이 전혀 필요 없었다는 것, 그들이 그러지 않았을 때조차도
저 스스로를 가치 있게 여길 수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12번의 거절은 사실 12번의 방향 전환이었고 제가 처음부터 있어야 할 곳으로 저를 밀어붙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지금 어딘가에 앉아 무시당하고 저평가되고 당신이 기여하는 바를 인정하지 않는 곳에 갇혀 있다고 느낀다면 제발 제 말을 들어주세요. 다른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자신을 불태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당신에게 역할을 주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계속 오디션을 보러 갈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최고의 복수는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가 너무 완벽하고 너무 순탄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약속하건대 이것은 실화입니다. 그것을 증명할 전투의 상처와 세금 신고서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어떤 부분이든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찾기 위해 무언가로부터 떠나야 했던 적이 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여러분의 이야기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2년 전 제가 있던 곳과 지금 제 삶이 얼마나 다른지 믿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기억하세요.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가 당신의 가치를 보지 못한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은 떠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